안녕하세요. 20대 2번의 퇴사와 3번의 취업을 한 경험,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회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문직과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취업하기 어렵다, 바늘구멍이다라고들 하는데요. 생각보다 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퇴사 고민들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인에서 2019년에 조사한 통계를 보더라도 퇴사율이 17.9%로 낮은 수준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차 이하 퇴사율은 48.6%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보더라도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고 좋아했다가 연봉을 낮춰서라도 공기업 신입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고용 안정성을 바라보고 공기업 취업을 했지만 전문성 바라보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럼 전문직부터 시작해서 각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감정평가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같은 자격증이 있겠죠. 물론 각 업계별의 현실은 다르니 제가 아는 감정평가 업계,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어느 정도 포진해 있는 문과 전문 직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의 가장 큰 특징, 전문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한 만큼 번다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수수료로 먹고 사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건수 혹은 금액이 중요합니다. 나의 노동을 투입한 만큼 돈이 벌리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자영업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겠죠? 한편으로 전문직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 즉 고객의 호주머니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시장 크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져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공기업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아예 사기업은 배제하고 공기업만 타겟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죠. 공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 안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길수록 연봉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 때 만년 과장, 만년 차장을 꿈꾸는 동기가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경영평가 관련 보고할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행정 업무, 의전 업무도 많아서 업무 강도가 낮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공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순환보직입니다. 웬만한 공기업은 몇 년 지나면 팀을 옮겨가며 새로운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이 업무가 맞지 않은 경우 다른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공기업의 경우 지사가 많아 지역 순환을 할 수밖에 없거나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본사를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고향이고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에 내려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주택 특별 공급을 한 경우도 있었고, 지방이 본사인 경우에 내규로 사택이나 거주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하면 생각나는 것은 역시 성과급입니다. 기본급도 공기업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지만 연말 성과급인 PS, 목표 달성 성과급인 PI 등 각 회사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회사별로 성과급 체계가 있지요. 물론 성과가 좋은 사업부와 좋지 않은 사업부 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성과급 역시 경기 영향을 받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를 해주나 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복지가 축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의 경우 좋은 복지로 인재 영입에 촉각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서 주택자금 대출 제도라든지 직장 어린이집, 통근버스,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야기가 조금 두리뭉실해지긴 했는데요. 결론은 전문직이든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든 회사의 장단점은 있고 회사는 회사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를 여러 개 다녀봤지만 어디에든 좋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다 존재하고 힘든 시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스스로의 중심을 잘 잡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꾸며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